지난해 화제 종목 2020년 12월 14일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본안 소송의 중요 핵심 단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본안 소송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인보사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범죄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 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범죄는 아무리 반사회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의 성분이 처음 보고한 것과 다른 것은 범죄인가? 이 항목에 범죄가 맞아요. 범죄가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 몰라요. 식품 약품에 관한 그 식품약품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음 약의 성분이 가령 A였는데 이게 시판 후에 B가 된다면 이건 범죄인 게 맞습니다. 이것은 그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상장시 투자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반환계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 상장 폐지 요건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개 소송 중에서 두 개 다 범죄 요건 중에서 범죄 사항에 지금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인보사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본시장법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확장 개념이 있어요. 구성 요건에 해당성. 그러니까 범죄가 구성되려면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범죄는 인간의 행위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인간의 행위라게 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인간의 의사에 의해 지배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지배하는 인간의 의사를 고의라고 하고요. 고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로서 구성되며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가 없고 정상적인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 특별히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하나여 과실범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경우에 범죄가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이 한 대 때렸는데 얘가 죽었네? 그럼 이제 과실치사가 되는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기 여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코오롱이라는 그룹이 약 한 10년 동안 1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이거에 이제 약으로 나왔죠. 세계 최초 골관절염이라는 약으로 나왔는데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해 가지고 이거까지 가고 공장도 세울 만큼 공장도 유중으로 세웠죠. 이렇게 할 만큼 코오롱이 절박한 기업 상황이었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코오롱이 일부러 이것을 속여가면서까지 회사의 존폐가 걸리는 문제까지 왜냐하면 이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약품으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죽었는데 성분이 변경된 상태 때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죽었다. 그 엄청난 사회적 지탄하고 그룹 전반이 휘청휘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게 눈에 봐도 뻔한 것을 코오롱이 일부러 했겠느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의로 그 부분을 은폐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뭐 고의로 은폐했다는 정황은 있죠. 정황이 뭐냐면 2017년도에 이제 론자로부터 이제 보고서가 왔는데 이 보고서에 2933%라고 써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얘기를 안 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제외하고 이 2017년도에 론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미쓰비시에 그대로 알려줬어요. 미쓰비시에. 그러면 고의로 은폐하려고 범죄를 내가 저지르겠다고 마음먹고 치밀하게 10년 동안 2천억
넘는 돈을 써가지고 한 기업이 이 보고서를 기술 수출 당사자인 미쓰비시에 줄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게 고의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을 때려서 죽이려고 주먹을 꽉 져서 때렸는데 저 사람이 죽었어. 그럼 고의겠죠. 내가 저 사람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어. 근데 저 사람 죽일 의도는 없이 때렸어. 그럼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내가 만약에 고의로 은폐하려고 했었으면 미쓰비시에 론자 보고서를 줄 필요가 없었겠죠. 론자 보고서를 주더라도 저 293 세포 나와 있는 걸 줄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293 세포 나와 있는 걸 안 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보고서 논리상 뭐 293 세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로 고의로 은폐하려고 했으면 논자의 보고서를 미쓰비시한테 제대로 주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건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2019년도에 론자로부터 또 보고서를 받죠. 예. 이건 뭐 한 거죠? 이건 STR 검사를 티슈진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왜 자체적으로 했을까요? 예, 이게 그 어차피 허가가 나게 되면 예, 대량 생산을 위한 어떤 그 CMO 계획을 맺어야 되는데 이때 STR 검사 결과지를 FDA에서 요청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론자로부터 다시 보고서를 받은 거거든요. 그때 이제 파악한 거죠. 2019년 3월에. 예. 더 웃긴 얘기는 2017년도에 받은 미쓰비시에서도 몰랐다는 거죠. 예, 얘네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무려 한 5천억이나 주고 물건을 사왔어. 물건을 사왔는데 제품 설명서도 안 읽어봤다는 거죠. 아, 물론 10,000원, 20,000원, 10만원, 20만원짜리는 안 읽어볼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들 차 산 다음에 차 설명서 한번 쭉 보잖아요. 이 차에 무슨 오토 기능이 있는지, 자동 그 차선 방지 장치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보잖아. 그런 건데 무려 5천억짜리, 4,700억짜리 기술 수입을 해온 회사에서도 몰랐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고의라기보다는 과실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은 거죠. 그리고 예, 위법성이 있습니다. 위법성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인간의 행위가 전체 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의 행위는 일단 형법 규정에 적용되면서 잠정적인 불법성을 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위법성 종국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전체 법 질서에 반한다는 종국적인 부정적 가치 판단을 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 에디슨이라든가 뭐 우리 또 누구야 뉴턴의 이렇게 그 위인 전개를 보다 보면 우연에 의해서 뭔가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이라는 게. 전기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발견한 걸로 알고 있고, 전화도, 어떤 실험에서 실패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다음에 뉴턴 같은 경우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우연하게 내 어깨 위로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 위로 떨어져가지고, 그걸 보고 얘는 왜 밑으로 떨어지지? 이런 걸로 이제 알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과학의 우연한 실수까지 우연한 결과까지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얘가 임상 처음에 연골세포였다가 중간에 293 세포로 바뀌었다. 그건 문제가 되죠. 근데 처음에 아예 이름을 잘못 줬죠. 예, 소위 얘기하는 식별 오류. 예, 식별 오류를 했고 그다음에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인데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를 한국에서 하고 있는 코오롱 입장에서는 거의 개척자 입장이었는데 그때 나올 수 있는 시행착오가 정말 위협한 것이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책임이에요. 예. 책임은 범죄 성립의 제3단계로서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협하자는 평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심신 뭐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형량을 조금 덜 받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죠. 환자분들 중에서 임보사 맞으신 분들. 그 이분들의 어떤 피해가 있는 건가요? 어떤 피해? 어떤 피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제 그 임보사의 반응률이 80% 니까 지금 3,700명이 맞으셨다면 약 한 20%, 20% 많게는 한 800여 명? 800명 맞죠? 10%가 400명이라고 치면 800분 정도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아파. 왜 더 아프냐면 예전보다 왜 더 아프냐면 일단 이게 700만 원짜리 약이잖아. 700만 원짜리 약을 맞고도 아픈 거기 때문에 그냥 수치적으로 1만큼 아팠다고 한다면 이건 10만큼 아픈 거죠. 왜냐면 돈 쓰고 아픈 거니까. 예, 이 부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약의 어떤 반응률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피해가 있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암 발생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임보사 맞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임보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암으로 발생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이 책임지는 방법으로 코롱생명과학에서는 15년 동안 연구 추적 결과 하기로 했잖아요. 다시 그럼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약의 성분이 처음 보고한 것과 다른 것은 범죄인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약품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범죄로 되어 있는데 식별 오류로 인한 임상의 시행착오로 진행되어서 허가된 약이 범죄인가?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야. 약이 처음에 설탕이었는데 우리가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설탕이 단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나는지 안 나는지 10년 동안 우리가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연구할 때 설탕물이 다니까 다니까 뭐 이렇게 어 설탕물에서 물이 증발하면 끈적끈적해지고 뭐 이런 어떤 설탕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관련된 부분은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임상을 설계해서 그거를 10여 년 동안 임상을 거쳐서 허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름이 알고 봤더니 소금물이었어. 원래 소금물이었는데 설탕물이었어. 그 이름이 이제 설탕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게 잘못한 것이냐? 이게 범죄인가? 이게 범죄인가? 그러면 임상의 전 과정은 과학이 아니었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아니죠. 임상은 이 약이 이 임보사라는 TC가 불멸화를 진행하는 부분을 시약처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려 3단계의 안전장치를 고려해가지고 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그 주총 때 주총 때 이제 임시 주총 때 나왔던 이제 김수영 박사님의 말씀을 좀 빌리면 이게 동종 자가세포가 아니에요. 예? 타인의 세포로 가지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가 면역이 일단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C에 그 불멸화를 진행하는 곳에 DNA를 넣은 게 아니라 이것과는 다른 곳에다가 DNA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부족해서 방사능 조사까지 한 거야. 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 이게 세포가 죽는 걸 확인하고 이거를 주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완전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자력 핵이라는 게 핵폭탄으로 쓰면 위험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로 쓰면 나름 괜찮잖아요. 물론 뭐 이번에 뭐 동인도 지진 뭐 그런 걸로 이제 그 일본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걸 그러니까 가령 꿀벌의 독침이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또 사람을 치료하는 데도 쓰이는 것처럼 잘 케어하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한 건데 이것들이
이름 바뀌었다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특성이 있는 세포의 이름이 293이었는데 그거를 연골 세포라고 이름 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임상은 전부 과학적이었다는 거죠. 자, 누구의 어떤 피해를 책임져야 되는가? 언론의 무책임한 뉴스로 인한 오해가 바로 피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보사 맞은 분들이 언론에서 종양 세포, 종양 유발 가능한 세포라고 때려놨잖아. 그게 종양 유발 가능한 세포 맞죠. 근데 뒤에 아까 말했던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 싹 다 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세포라고 인지하고 있잖아. 뭐 언론에서는 암세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종양 유발 세포가 암세포라고 얘기한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일반인들은 그리고 그 뉴스가 모두 다 과학적이지 않았죠. 다 오버였죠. 쓸데없는 정말 정당성 하나도 없는 지들 입맛에만 맞춘.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자, 그럼 그런 코롱 생명과학과 코롱 티슈는 모두 무죄인가? 무죄는 아니죠. 무죄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과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본안 소송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보사 취소가 정당한가 안 한가만 말씀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2017년도에 론자로부터 온 보고서가 왜 스킵이 됐는지는 그거는 뭐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인보사의 소송, 인보사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제가 얘기하고 있는 본안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허가를 받은 제품인데 이게 앞에 식별 오류 혹은 시행착오로 맨 앞에 임상 처음 시작하기 전에 연구개발 단계죠. 이게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거 잘못했다고 이 전 과정이 다 무용인가? 아니면 이 약이 시판돼서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큰가? 이건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비례의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바뀐 건 분명히 법정 제형주의에 의해서 식품 안전에 의한 관련에 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써 있어 거기에. 바뀌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지키는 공익과 이 약을 살리는 공익 중에 무엇이 큰가를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측의 피해, 10여 년의 시간과 1천억이라는 돈, 그리고 이 이름이 달랐다라는 거에 대한 다르면 안 된다는 제형 법정주의에 의한 공익, 뭐가 더 큰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뉴스가 너무 잘 나왔어요. 시행착오라는 단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따로 링크를 걸거나 뭐 하지는 않았지만 이 본안 소송의 핵심 단어는 범죄의 동기, 그다음에 시행착오, 식별 오류, 그다음에 세간의 오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판결되는지는 2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